유시민 작가께서 차후 민주당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정당에서는 거버넌스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 지배 구조가 중요해요. 이게 제가 이제 역사성을 되게 강조하는데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출발이 어디냐? 예. 그러면 그 평화민주당이에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예. 이제 1987년도에 만들었던 김영삼 총재가 있던 통일민주당에서 이게 뭐 합의가 안 되니까 예. 따로 나와서 당을 만든 게 출발이었어요. 예. 거기서 출발해서 지금 30년 동안 해가지고 거의 40년 동안 와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출발할 때 당의 거버넌스 지배 구조는 그게 왕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 당 총재가 뭐 다 당직자도 마음대로 임명하고 뭐 공천도 주고 돈도 구해오고 뭐 그거 다 총재가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 2001년도 말에 동교동계에 대해서 정동영 의원 예. 중심으로 이제 충돌하면서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를 당 대표를 지명하던 여기서 손을 뗐잖아요. 그러고부터 이게 민주정으로 이행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첫 파도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국민경선 후보 당선이었고 예. 그로부터 지금 한 25년 정도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이제 거버넌스가 정립됐습니다. 예. 지난번에 1인 1표제로 완전히 공화정으로요. 네. 왕이 없는 정당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이 새로운 거버넌스 정당 안에서 공화정의 정신을 구현하는 예. 이 지배 구조가 건강하게 살아서 작동하느냐 이것만 중요해요.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중요하지만 예. 덜 중요해요. 한 번 잘못 뽑아도 그다음에 바로 잡으면 돼요. 예. 근데 이 거버넌스가 무너지면 예. 그때부터는 당은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깨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문제가 생기면 조직이 깨지게 돼 있어요. 예. 지금 국힘당을 보세요. 국힘당은 박근혜 대표 체제 때 거기도 공화정으로 정당 개혁해서 책임당원 제도로 해서 공화정으로 넘어왔잖아요. 예. 다만 보스들이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혼합형의 공화정으로 왔어요. 예. 근데 그게 윤석열 정권 때 다 무너졌잖아요. 예. 당대표 쫓아내고 뭐 꽂아서 당선시키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국힘당은 거버넌스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과두 지배 체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 예. 왕도 없고 공화정도 아니에요. 예. 과두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이 혼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무너지면 지배구조가 혼돈에 빠지면 저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켜야 될 것은 그 지배구조예요. 당의 의사결정 방식, 당원 주권이 관철되는 시스템 이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해치는 정치인이나 정치 예. 세력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주장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뭘 하든 그거는 저는 관계없다고 봐요. 예. 예. 그 당시에 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요. 그 합당 문제 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르는데 예. 이제 지방선거 전에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겠죠. 아니 원래 예정대로면 8월에 전당대회를 예, 하잖아요. 예, 예. 근데 통합해서 통합 전대를 새로 하게 되면 그게 그 통합 전대에서 당권을 잡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반대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겠죠. 저는 이제 그런 정치인이나 세력들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예. 저는 뭐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예. 그렇게 보고 예. 뭐 어떻게 했어요? 그거 뭐 제 일도 아니고 제가 그 싸움은 제가 끼어들 싸움은 아니에요. 저는 예. 뭐 통합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꼭 좋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꼭 나쁘다고 네.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라면 통합하는 게 맞고 저런 경우라면 그냥 있는 게 낫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 이런 경우라면 통합하는 게 좋고 이 말만 딱 떼내서 그 말을 뉴스공장에서 했다고 하고 김호준하고 유시민이 한패가 돼가지고 뭐 조국을 어찌려고 그런다 이런 망상들을 막 퍼뜨리고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거. 예, 하고 예.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제 일은 안 저는 예. 이제 시민으로서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예. 예. 그 아까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마음속에라도 시민으로서 이 권력 중에서 누가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까? 누가 되겠죠 뭐. 뭐 당원들이 뭐 표 많이 주는 사람이 되겠죠 뭐. 어떤 비평가로서 보고 난 이제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실력이 부족하고 역량이 안 돼서 정치를 떠났는데 예.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뭐 강제로 끌려간 군대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선택해서 가서 정치를 했고 예. 한 10년 정치를 하다가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뭐 잘났다고 그걸 욕을 합니까? 그건 제가 역량이 모자라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떠나온 일이었고 예.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긋지긋하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본업으로 뭐 여행책도 쓰고 예. 뭐 독서책도 쓰고 뭐 글쓰기 책도 쓰고 예. 뭐 이러는 와중에 역사책도 쓰고 이러는 와중에 가끔씩 나와서 비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저는 내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력 다 없어졌다고 뉴스 보도가 수백 건이 나왔던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평가는 내가 뭘 비평을 했는데 아무 반향이 없잖아요.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얘기는 아마 아무의 관심 누구의 관심도 못 끄는 쓸데없는 하나만한 얘기를 했든가 아니면 옳은 얘기를 해도 내가 영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든가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뭐 됐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부담 없이 얘기해도 되겠네. 그래서 얘기했더니 왜 이렇게 또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영 갈등에 대한 해법은 뭔가요? 저는 감정적인 거라고 안 보고요. 예. 그 안에 대립이 있는 거죠. 권력 실질적으로 예. 권력 다툼이 있다. 아, 그건 권력 다툼이 있을 당연히 수밖에 있겠죠. 없죠. 근데 이 양상은 괜찮습니까? 보시기에 이런 양상? 양상은 뭐 권력 투쟁이 점잖게 된 예를 보셨어요? 예. 원래 이런 것이다. 예, 원래 이런 거죠. 예. 이 정도면 별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그 문모닝 하던 시기도 예. 있었고요. 당대표 검찰에서 잡아가라고 찬성표 찍어서 영장심사 받게 한 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정당만 보더라도 예. 이 정당 안에서 벌어졌던 싸움의 과거의 양상에 비해 보면 예. 이거는 아무것도 너무 아니에요. 빠른 거 아닌가요? 지금 대통령이 잘 나가고 있고. 그거야 뭔 상관이 있어요. 예. 권력 다툼인데 그 경쟁인데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더 큰 책임을 맡으려고 하는 의지 예. 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전당대회가 8월달에 예정돼 있으면 이런 욕망을 품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우는 정치인들을 보며 자괴감이 들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자신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당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른바 친명 감별사를 자처하는 일부 유튜버와 극성 지지자들의 행태는 과거 뮌파의 초기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사실 자체를 무슨 대단한 특권이자 권력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정치적 연대가 아닙니다. 지지라는 이름에 외피를 썼을 뿐 실상은 타인을 배제하고 군림하며 알량한 권력욕을 채우려는 사교 집단의 완장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완장질의 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뮌파라 불리던 자들을 보십시오. 신처럼 떠받들던 문재인 대통령을 저주하고 정반대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을 지지하는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특정 정치인의 성공이나 민주적 가치의 실현이 아니라 오직 진영 내에서 자신들이 행사하는 권력과 우월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겨운 배신의 스토리는 우리가 이미 피눈물을 흘리며 써내려갔던 역사의 오답 노트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지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길을 넓혀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완장을 차고 내 편, 네 편을 감별하려 드는 자들은 언제든 이익에 따라 등 뒤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잠재적 기회주의자들일 뿐입니다. 저 얄팍한 친명 감별사들의 소음에 조금도 흔들리거나 피로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의 그 무서운 통찰력과 우리 깨어있는 주권자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의연하게 이 진실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